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에 이제 7급 국가직 행정법 시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험 치르고 오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잠깐 잊어버리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 난이도입니다. 다행히 좀 평이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 기출문제 이렇게 활용하면서 기출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껴가면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기출이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공부를 요거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요번 문제는 조금 쉬웠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더 어려운 걸 상정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해설 자료는 제가 뭐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종이로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도록 문제랑 해설, 정답, 해설까지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A4 용지로 딱 출력할 수 있도록 제 네이버 카페 장지혁 법학연구소에 올려놨습니다. 댓글에다가 제가 그 링크 달아둘 테니까 이제 거기 타고 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인사글 하나만 남기시면은 바로 자료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시고요. 거기 뭐 이 기출 자료들도 많이 쌓여 있고 수험에 도움되는 자료도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발생하는 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벌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기능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공부에 이제 잘 써먹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부탁인데 너무 자료만 쏙 빼가시고 탈퇴 딱 하면 너무 좀 정없잖아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활동도 같이 하고 저랑 공부 같이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면 저도 또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원래 이 강의하면 이제 그런 게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낙이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꼭 와서 이제 함께 합시다. 제가 그리고 유튜브는 또 똑같이 장재혁 법학연구소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요건데 뭐 어떤 경로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장재혁 법학연구소, 장재혁 행정법 뭐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제 형법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재혁 형법, 이제 형사법 이런 것도 검색하시면 이제 저 뜰 겁니다. 그래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 요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하시면은 유튜브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 도움되는 정보라든가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거, 뭐 이제 정신 차려라 이제 뭐 이런 영상,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행정법하고 형사법 이제 특강 그런 것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썰 같은 거 이제 그 풀어놓은 거 그거 있으니까 여러분 뭐 공부하다가 좀 쉬시거나 이제 식사할 때 이제 그럴 때 틀어놓고 보시면 괜찮아요. 재밌을 겁니다. 다 공부와 관련된 썰만 풀기 때문에 그냥 완전 그냥 노는 것보다는 이게 뭐랄까 마음의 부담도 좀 덜거든요. 난 공부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도 공부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도 보실 때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어느새 유튜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험 총평을 드리자면요. 이제 무난했습니다. 무난했어요.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 되고요. 7급 그렇게 7급 치고는 풀만했다라는 거. 총강론의 배분도 적절했습니다. 조금 이제 강론 비중이 조금 적지 않나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도 이제 적절히 나왔습니다. 19년 판례가 4개 나왔고 20년 판례 2개, 이제 21년 판례는 없고 22년 판례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최신 판례는 아주 적절하게 잘 냈어요. 너무 당해년도나 직전 당해년도 내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대응하기가. 직전 연도까지는 준비는 하는데 저도 이제 최신 판례 영상 올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것도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총평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개정법, 강론 파트에서 이제 개정법이 이슈된 게 많았죠. 일단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된 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지문들 정답 지문으로 만들어서 나왔고 제가 그런 건 문제 풀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서도 21년 개정된 그 포인트가 출제가 됐었는데 너무 어렵지는 않게 출제돼 가지고 이제 좀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준비가 돼 있는 수험생이라면
혹시 그 조항을 모르더라도 정답은 골라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적절한 출제라고 보입니다. 또 너무 요거보다 조금 난이도 높여도 이제 변별력 가르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조항도 역시나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행정기본법은 가장 많이,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로 따지자면은 한 92점에서 96점 한 요 정도는 맞아 주셔야 이제 뭐 다른 과목 영향 받지 않고 뭐 요 정도에서는 이제 행정법은 잘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점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100점보다 96점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바람은 96점 정도 맞아 주셨어야 된다. 하나 정도 틀리면 네, 그건 오케이. 근데 두 개 틀리면 그래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세 개부터는 약간 속상하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 보느라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은 난이도는 조금 낮았지만 밸런스 같은 건 잘 맞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혁신 저거 문제를 잘 내. 마음에 들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부적인 문제에 관련된 거는 제가 문제 해설하면서 하나하나씩 거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 비례원칙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10조. 행정기본법은 뭐 항상 나오니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법조항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근데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는 자기 구속력을 갖지 않게 되죠. 그래서 뭐 쉬운 문제였죠. 1번. 요 정도는 그냥 이렇게 1번 찍고 넘어가시지 않았나 합니다. 자, 3번 공적견해 표명 당시 사정이 사후에 변경됐다. 사정 변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뭐 상황에 맞춰서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4번도 여기 키워드 나오죠. 주택사가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다. 그러면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하나요? 위법하다. 사실 이거는 그냥 국어 정도 국어 문제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2번입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자,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더라도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맞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 뭐 시험 보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인가랑 수리랑 이제 그거 구분해야 되는 이제 그 정도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2번 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쨌든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맞다. 이렇게 3번 처분이 발해진 후에 헌재가 처분의 근거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무효가 아니라 이제 이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거죠. 싹 넘어가고. 자, 4번 납세자 아닌 제3자의 대상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 요거는 하자가 엄청 크죠. 그래서 무효. 좋습니다. 3번 행정규칙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기본법상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밑에 해설 보세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법령 등 해가지고 요 등이 이거 여기 뺐네요. 등이 조례. 예, 등이 조례고 그 다음에 그 조례 규칙이고 여기 법령은 여기 이 법률 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으로 인정되는 거 뿐만 아니라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서 이 정한 행정규칙까지, 그러니까 법령 보충 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이렇게 부르는 것까지도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으로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냥 나왔네요. 요번은 요 앞부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푸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점수도 괜찮으셨을 거다. 기대만 합니다. 기대만 잘 하셨겠죠?
자, 처분이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특히 행정규칙은. 그리고 3번 처분의 근거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 권리임에 직접 영향을 미친 행위라면 처분성 인정이 되고요. 자,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뭐 헌법이라고 생각해도 이 단계에서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외부적 효력뿐만 아니라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4번입니다. 아유, 바로 MB 형님이 맞아주시네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은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 상세 계획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쉽죠? 자, 그런 다음에 2번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안의 내용 공고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 이거 너무 쉬운 지문으로 냈죠. 하자 있으면 위법하겠지 뭐. 그러니까 하자 있을 때도 이거 독립된 위법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 거 포인트만 몇 개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3번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 위반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뒤에 뭐 그 형량명령 형량명령이란다. 그 계획재량 있다. 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결되는 게 형량명령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주체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이익형량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 그러면은 요건 이제 해흠5 중에서도 분류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락했다 그러면 흠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혹은 뭐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판례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5번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행정청은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에 향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겠죠. 발문에서 요런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면은 요런 건 잘 보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문은 보통은 대충 보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은 이렇게 딱 읽으면서 심상치 않다 그러면 밑줄 딱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풀다가도 이게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판례 중심으로 풀잖아요. 판례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법 중심으로 문제를 낸 거다라고 알려주면은 거기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2번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뢰가 이제 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비교 형량 하여야 여기가 틀렸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장난질을 쳤다라고 하면은 그 처분 취소할 때 이익 형량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기본법에 써 있죠. 쉬운 문제였어요. 행정청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대로 철회 개념 나왔고요. 4번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공정력 문제입니다. 자, 6번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그럼 도달이 안 됐으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 이거 끝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간 연장 신청하면 이것도 잘못된 신청인 거죠. 이미 끝났는데 새로운 허가 신청을 해야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만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거고 실효돼 버렸으면 불가능한 거다. 요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자, 새로운 허가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 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간 연장 신청은 더 이상 연장 신청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새로 허가 내달라라고 그렇게 봐주겠다. 판례가 그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무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 신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소송되는 처분도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퇴직은 법에 따라서 바로 효과 발생하는 거고 인사발령은 그냥 알려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주는 거지 인사 발령을 통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보통의 처분은 발령을 내므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당연퇴직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 발생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야 너 잘렸어라고 발령 내고 통보해주고 해봤자 이거는
법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실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를. 법적인 효과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인사발령 취소 소송 제기하면은 법원에서 야 이거 아무짝에도 법적 효과 없는데 이거 왜 들고 왔어?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다투려면은 그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다퉈야 되고 처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소송 제기해야 되고 다툴 때는 내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왜 해당한다고 내가 주장하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거 그래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이제 이런 걸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취소할 처분이 없다.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요게. 자 이제 4번 지적공부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 지목을 변경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땅을 쓸 수 있는데 그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면 이건 국민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합니다. 옳은 것이니까 1번이죠.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죠. 7번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근거 규정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시했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사정만으로 뭐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2번 환경영향 평가 절차 안 거쳤으면 무효예요. 그 이후의 처분이. 근데 내용이 다소 무실하면은 위법 사유조차 안 돼요. 그 단독으로는. 그리고 3번 등정청이 당사자 도시계획사업 시행 협약 체결하면서 협약에서 행정 절차법상 이런 걸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맞는 걸로 가죠. 배제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고 자 직위해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견 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를 해주는데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대법원이 본 겁니다. 8번 행정조사고요.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그러니까 제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시 이런 거랑 관련지어서 설명을 했죠. 요렇게 안 보면은 세무조사 그냥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법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고 그렇게 수집된 증거만 나중에 조세 관련 처분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자 2번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 이것만 해도 상대방 압박 뒤진다 뒤진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건 감안해 주세요. 자 납세자 권리 의무 직접 영향을 미쳐 압박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야 이거 다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 행정조사 기본법 4조의 행정조사 기본 원칙 요거는 조세 보완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가 이거 강조했는데 기어코 나왔죠. 기어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엄마 이럴 줄 알았다. 여기서 보면 법조항 보여드릴게요. 행정조사 기본법 3조 적용 범위에 자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배제해서 5호에 조세 관련 내용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요 사망이 진짜 중요한데 이 항에도 불구하고 4조 행정조사 기본원칙 행정조사 근거 28조 정보통신 행정조사는 이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조세 관련 사항은 행정조사 기본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그 정도면 맞아요. 근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요거는 적용되거든요. 법조항이 요게 처음에 이거 그냥 배제시켰다가 나중에 야 그래도 이런 거는 조사에서 엄청 좋은 국민 보호하는 취지니까 이런 건 적용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나중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딱 나오지. 강조한 보람이 있네요. 문제. 근데 조금 난이도가 아직까지 이제 자, 그다음에 4번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이네. 행정조사는 7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9번 제재처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좀 뭐 제재처분 이런 걸로 묶으면 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법규 위반 사실이 처분의 전제 사실이자 형사법규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 판결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 사실 이유로 제재 처분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르거든요. 형사소추 선행주의.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과태료 대상, 뭐 과징금 대상이기도 하면서 형벌도 다른 법에 부과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형벌 부과는 경찰, 검찰, 법원, 형사법원 해서 알아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확정해서 부과 때려버리는 거. 그래서 각각 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 벌써 나왔네요. 얼마나 쉽니? 자, 2번 행정청이 여러 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 중에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것만 취소해야지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이 듣는 거니까 요런 거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요런 끝에 요런 뉘앙스까지도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꾸 이해를 하고 자꾸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끝에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까지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3번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기준이 감경됐다.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요거는 행정기본법에 이제 나와 있는 조항인데 기본법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4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행정 제재는 객관적 요소만으로 부과하는 거지 주관적 요소는 그냥 나중 참작 사유 정도에 불과해요. 요건, 부가 요건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형벌이랑 이제 그 행정 제재 처분이랑 뭐가 다른가 해가지고 이거는 겉도 나쁘고 속도 나빠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겉에만 나쁘면 된다. 사고만 치면 되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묻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음식점 했는데 아니 주점 했는데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어요. 근데 얘가 외관상으로도 엄청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전혀 그냥 생각도 못 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고1이었던 거야. 뭐 고3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설사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참작 정도 될 사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그 팩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고의 과실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죠. 자, 10번 항고소송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런 거만 부담이 확 되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거법으로 하면서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소관청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요거는 처분이 맞죠. 요것도 아까 지목 변경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요거는 너랑 상관없어 뭘 적든 그래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맞고 자 병역법에 따라서 지방청장이 이제 공개 대상자 결정하고 병무청장이 최종적 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다툴 수 없고요 이건 중간 결정이니까 요 병무청장이 한 대가리가 한 최종적 공개 결정 요거는 처분성 인정했어요. 요것도 우리 기본 강의 때 바로 요번 지금 진도상으로는 딱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그대로 출제됐네요. 자 그리고 리을 마사회 조교 기수 조교사 그 말 이제 이렇게 케어하고 훈련시키는 거 조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수는 알죠? 말 타는 사람. 면허 취소하는 것은 이제 이런 행정권한 행사가 아니라 사법관계다라는 거 어렵지 않았죠. 11번 문제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행정심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특별행정심판만 이제 이런 거 나오고 뭐 필요적 전치주의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 이제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풀 수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니까 그 중앙행심위 있잖아요. 중앙행심위. 등, 뭐 시도행심이든가 이제 거기 말하는 거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행정심판. 자,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은 요거는 이제 조세심판원 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세무서장, 국세청장 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 특별행정심판 맞고요.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은 일반적인 사건이니까 여기서 합니다. 이거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 소총심사위원회 요거 입에 딱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요
토지보상법상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어디서 해요? 중앙토수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분류가 되겠죠. 12번 행정벌 옳지 않은 것은 지자법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항을 한번 볼까요? 지자법 156조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한번 요 내용이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올라갈 필요 없네요. 2번 행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일사부재리 원칙 공부 또 잘해놨지. 일사부재리 원칙은 요 행정법 영역에서는 이중처벌 금지 요렇게 치환해서 해도 큰 문제였고요. 요 처벌은 뭐다? 사징금 상정 벌구가 형법상의 형벌이다. 우리 이거 처음부터 외우잖아요. 처음부터 사징금 상정 벌구가 아이고 살짝 안 보이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빵 안에 있어요. 빵 안에 있는데 이제 주변 죄수랑 다퉈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행정법에 따른 징벌, 뭐 독방 처분 이런 거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때린 사람, 맞은 사람이 이빨이 몇 개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또 형사 기소 당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 독방 처분은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닌데 행정 처분이 아닌데 왜 아닌지까지 알아야 돼요. 왜 아닙니까? 왜?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선택을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돈으로 떼올래? 아니면 재판 받을래? 이제 그러니까 어휴 내 시계. 자, 그 다음에 4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이제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행위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딴 거 뭐 2번 몰라도 이거 보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13번 정보공개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자 권리구제 가능성 이런 건 공개 여부 고려한 대상이 아니고요. 자, 행정청이 전부 공개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 방법 여기도 기속되기 때문에 이러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일부 거부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문제 너무 쉽죠. 자, 3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 정보 근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재판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방식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어쩌다 보니까 내용을 알게 된 이제 그런 소송 절차에 따른 그런 그 결과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는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개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재판 여전히 이어지고 요건 제가 그 기본 강의 때 저거 얘기했어요. 그 소송 비용 관련해서 여기서 각하해버리면 소송 비용 이제 제기한 사람이 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합당하지 않으니까. 자, 4번 형소법 형사재판 확정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요거는 정보공개법과 별도로 인정되는 법률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그 비밀유지 그거에는 정보공개법 여전히 적용되는데 요 형소법상 재판 확정기록 공개 요거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우리 좌우 나눠서 공부했던 거.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에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에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법조항 그대로. 자,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제기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소는 부적법하죠. 그러니까 이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부작위만이 이 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돼요.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법적 사실적 상황을 근거로 부작위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환할 수도 있죠. 부작위가 사실심 변종시까지 이어졌다면 그때 이제 이거 위법한 부작위가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곧
변종 시점을 기준으로 변종시가 되기 전에 이제 행정청이 부작위를 풀고 뭔가 신청에 대해서 처분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부작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적격 결여로 각하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고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전심 절차 만약에 거쳤다면 제소 기간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자, 국배 옳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이게 국배 2조이랑 단서 규정 이게 이중 배상 금지거든요. 요거 보고 이렇게 떠올리면은 공부 잘하신 거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라고 하면 아, 이 얘기 하는구나. 그리고 이중배상 금지는 이거잖아요. 군경. 그래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2번 자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보증이 있어야 되고요. 상호보증은 반드시 조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다음에 3번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그냥 읽으면 큰 문제 없구나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어적인 감 이런 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건 어떻게 키우냐면은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미 늦으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문제 많이 푸세요. 생각 많이 하시고 기계적으로 하면은 조금만 꽈도 바로 무너집니다.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하는 수준이라면은 그때는 운이 좋아야 돼요. 합격하려면 기도 많이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엄청난 큰 불확실한 상황에 내던지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생각하고 그러라 라는 거. 자, 근데 4번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배법에 따라 손배를 어떻게든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보상 청구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그 법원의 정책적인 요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담겨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16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게 조금 까다로웠죠. 요거 여러분의 마음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할 때 필요하면 검증, 감정, 사실조사 할 수 있고 증인 소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어색하잖아. 일단 이거 봐서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그리고 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 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이제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이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처분한다. 그러면은 이 후임자 발령은 60일이 아니라 40일로 규정돼 있고요.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 위험한 상급 감독기관에 장의한다. 이게 정답이 됐었습니다. 법조항 문제니까 이건 뭐 몰라도 틀려도 약간 할 말 없는 근데 요거만으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좀 현명하게 하셔야 된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거죠. 다 알면 좋지만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머리 굴려가지고 적당히 비례 원칙에 맞게 공부하면서 붙어나가는 게 제일 좋죠. 자, 17번입니다. 지자법이 크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지자법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공부를 좀 잘 하고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자체는 조례를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아주 쉽죠. 우리 뭐 과태료 공부할 때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관이임 사무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임 사무니까 원칙적으로 자치조례 대상은 아니긴 한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아예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자연스럽죠. 그래서 2번도 걸러내셨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요게 요번에 새로 들어온 조항 중에서도 꽤 중요한 조항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국회에서 야 이거 조례로 정해라라고 아예 국회에서 지자체한테 다이렉트로 권한을 딱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나 이제 총리령, 부령 뭐 이것 따위가 그 위임의 범위와 내용을 제한하면 안 되고 직접 규정해 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쫙 조례에다 바로 위임했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것들은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강론 수업 때 했던 거니까 제발 좀 맞추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판례 문제인데 지자체 사무 민간 위탁이 가능하죠. 근데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짜증 나죠. 왜 지방의회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냐. 근데 법원에선 이 권한을 지자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 판례 보시면 여기 요거에 불과하다. 요거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지자법 계속 나오죠.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다. 법조항 그대로 문제고 요것도 사실 국어적으로 그냥 읽어봐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시도의 위임 사무 관리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라고 의심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제 이행할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이렇게 보세요. 시장군수 여기 기초잖아요. 기초. 행안부 장관은 이건 뭐 중앙행정기관이고 요 사이에 광역지자체장이 있죠. 광역. 여기 보세요. 법조항. 자,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 사무나 이제 시도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여기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요것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거랑 일단 다른 거죠. 같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더 명백히 틀린 걸 만들어 놨어요. 요 시도는 장관이 하고 기초지자체, 시군구는 시도지사, 광역이 한다고요. 그래서 중앙, 광역, 기초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내리갈굼을 하는 거지. 요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뻘쭘해지잖아. 뻘쭘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갈굼. 요거는 법에서도 나와 있는 거다. 내리갈굼. 병장이 상병을 불러서 야 요즘 군생활 많이 좋아졌다더라 좋아졌더라 그러면 이제 상병이 이제 야 내 밑으로 다시 밥해가지고 야 미쳤냐 군생활 편하냐 이제 이렇게 하는 뭐 이상한 얘기를 제가 해버렸네요. 당했거든요. 당했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한 번씩 당하지 않았을까 군대 갔다 오셨으면. 자, 근데 3번입니다. 주무부 장관 지자체 자치사무에 관한 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세요. 얘가 나설 때는 얘가 안 할 때 나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얘가 광역이 이걸 안 해. 그럼 얘가 먼저 다이렉트로 하는 건 또 순서가 아니죠. 일단 얘를 쪼는 거예요. 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이렇게 이제 가야겠죠. 되게 뭐랄까 상식이에요, 상식. 자, 행안부 장관 4번 시도지사는 지자체 사무관 자치사무 보고받거나 소리정보 회계 감사할 수 있고 근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법조항 문제입니다. 자, 19번입니다. 경찰 행정법 문제죠. 요 정도도 요것도 여러분 뭐 현장에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요 정도 충분히 맞춰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 두는 경우라도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설사 보세요. 이런 거는 사실 다 외우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요런 법. 일단 세모 치고 가는 겁니다. 2번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경찰관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의동행 후에도 경찰관서 갔다가도 언제든지 나 갈래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임의니까. 아니다 이건 명확히 틀렸죠. 네, 3번 위해선 경찰 장비인 살수차 물포 뭐겠어요? 물대포 집회 시위 참가자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의 경찰 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 이거 물대포를 사람한테 바로 쏜다 그러면 이거 사람 죽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집회 시위 참가자들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 신체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죠. 제한하는 거는 맞고 침해까지 넘어갈 위험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법 절차 원칙은 국가 행정 작용 모두에 적용되는 건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깔 게 없어 말해 깔 게 없어. 그러니까 정답 이거 3번이에요. 3번. 이거 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 이거 또 아까 그 법 요법 내용인데 이제 경찰청에서 수행하며 경찰위원회 회의는 제적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저 뭐야? 여기 여기 아이고 이렇게 말이 꼬여. 제적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제적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이거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과출과찬. 근데 제적위원이 있으면 이제 만약에 제적위원이 10명이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6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6명 중에서 이제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못 꽈서 냈죠. 자, 20번도 강론이네요. 곡물의 사용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공유수면, 바다, 하천, 자연곡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 공용 폐지를 해야 되죠. 판례 입장은 공용 폐지. 그래서 여전히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 메꾸고 20년 지났어도 대법원이 봐봐. 아직 바다야. 아직 바다야. 저 물이 보이지 않니? 땅인데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벌써 20년 지나서 누가 점유 취득시도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소송 제기했는데도 법원 판사님들이 아니야 나에겐 바다가 보이는 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강의 때 했던 거. 자, 그리고 2번 공용폐지 의사표시 명시뿐만 아니라 묵시도 무방하긴 한데 적법해야 되고 실제로 묵시는 거의 인정 안 한다.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만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3 도로의 특별 사용. 이거 주유소 들어가는 그 길목 이렇게 보도 깎아놨잖아요. 그거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도로의 일반 사용. 그냥 일반인 우리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그 주유소가 특별히 이제 거기서 혜택을 또 받고도 있으니까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정답 4번이네요. 자,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 일정 범위 사람들이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법한 개발행위보다 더 보호되지는 않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죠. 자, 21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옳지 않은 것인데 요것도 이제 강론 문제 뒤에 쫙 강론으로 깔아놨잖아요. 근데 요것도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근데 엄청 어렵진 않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1번 보면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시행하고 지자체 아니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자체, 여긴 또 국가가 빠졌죠. 국가 지자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는 재정 형평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읽어보세요.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일단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니까 이제 그놈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서 정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법조항 그대로고요. 다음 3번 국가지자체는 국민의 사회보장 수고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 급여 관리체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법조항 그대로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등등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유 이용할 수 있다. 법조항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강론 공부할 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제 출제 잘 안 되는 영역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씩 쪼개가지고 법조항을 자꾸 읽어봐라. 법조항을. 막 그거 그러니까 그 노력을 들이신 분이면은 얼추 맞추실 수 있었을 거고, 만약에 나 지금 버린다라고 했으면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기는 하죠. 근데 이 강론이 진짜 계륵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강론도 강의를 하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총론은 반드시 다 맞추라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강의도 하고. 근데 강론은 좀 적당히 공부를 적절히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됐고요. 자, 22번입니다. 조세 부가징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 해서 요거는 이제 강론 문제 같죠. 근데 강론 같은 총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추셨어야 돼요. 자, 1번은 일단 딱 기를 죽이죠. 자, 심판 청구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 야, 다시 해봐라. 그럼 재결청의 결정에서 재결청이 이제 재조사 결정하면은 이제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겠죠. 결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 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대표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분청은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판례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재결청에서 처분청한테 야, 재조사 해라라고 하면 까라면 까야지, 재조사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 야, 이건 우리 총로에서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민소 대상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 대상이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3번 과세표준세 감액 경정 나왔죠. 그러면은 감액 경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다투는 경우 요런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등등은 당의 경정 처분을 기준으로, 이게 틀렸죠.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 기준. 그래서 요거는 총론에서 엄청 강조한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너무 올렸구나. 증액경정 처분. 여기는 이제 증액경정 처분이죠. 그러면 최초 신고나 결정에 따른 불복갱은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납세 의무자는 이제 당초 신고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를 증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이렇게 그 감액 경정, 증액 경정 한 다음에 둘 다 있는 경우 한 다음에 뭐 다투냐 이제 이런 거 싹 다 정리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딱 외워 놓으시면,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보면 숙지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 수 있잖아요. 이런 강론 같은 총론 문제도. 자, 23번입니다. 요것도 강론 문제이기는 한데 총론 공부만 똑바로 잘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강론 문제긴 해요. 요 토지보상법의 일부 내용은 총론에서 다루고, 그리고 전체 내용은 강론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강론 공부하셨다면 그러면 잘 맞출 수 있었겠죠. 자, 사례 문제. 옳은 것은 경기도 A군수 개발 촉진지구 내에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B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했고요. B는 개발 사업 편입된 갑소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수용 가겠죠. 경기도 지방토수위에 수용 재결 신청했고 수용 재결서 정본 송달까지 받았네요. 봅시다. 갑이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죠. 90일. 이 신청 거쳤을 때는 이 신청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 네,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번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 토수위를 거쳐 지방을 거쳐 중앙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수용 재결에 대하여 갑이 이의 재결 거친 후 취소 소송, 행정심판 거친 후 소송 제기하는 격이죠. 이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뒤가 틀렸죠. 중앙토지소유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4번. 보상금 증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 소송이니까 다투는 당사자를 찍어야 되잖아. 피고로. 지금 여기 토수위가 있고 이제 여기 사업시행자 사시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결 취소 소송은 얘 피고로 찍는 건데 보상금 올려주세요. 이건 당사자 소송이고 그때는 얘를 피고로 찍어야겠죠. 그래서 토수위를 피고로 하여 당사자 소송하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 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게 구법이거든요. 이게 2018년에 개정이 됐는데 2018년 개정 전 조항이에요. 그땐 되게 짧았죠.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24번 요건 또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죠. 사례 문제가 이제 두 개가 나왔죠. 아까 요 앞에도 사례 문제 있었고 여기 요것도 사례 문제고. 그런데 말이죠. 요 사례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아예 문제에서 힌트를 엄청 주고 있어요. 이렇게 싹 빌드업을 해가면서 야 이거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야. 이것도 기억하고 있지. 뭐 이렇게 엄청 친절한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 관할행정청 A시장으로부터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 후 을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럼 뭐 영업양도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불이익 처분을 하는가 뭐 이제 원고 적격 막 관련된 게 살짝 떠올라야 되고요. 을은 A시장에 대하여 이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하였는데 근데 A시장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로부터 4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요거를 취소했어요. 요거. 갑한테 내준 요걸 취소하고 갑하고 을에게 통지했다. 그럼 바로 떠올라야죠. 을에게 통지한 건 서비스고 갑에게 통지한 게 처분이구나. 그리고 을은 갑에 대한 그 처분을 다투어야지 자기에 대한 통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은 각하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자, 그러면 A시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취소는 취소할 공익성의 필요와 취소로 있게 될 기득권의 침해를 비교교량하였을 때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정당한 만큼 강하지 않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건 뭐 이론적인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거 없어도 그냥 이거 상관없는 그냥 거저 주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자, 사실상 건설 사업 등이 양도 양수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 승인 받기 전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은 여전히 갑이죠. 맞고. 자, 여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갑과 을에게 같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 나오는구만. 이런 거죠. 아직 을이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을로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 갑에 대한 것이든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죠. 갑에 대한 거에다가 이제 취소 다툴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그리고 이제 A시장의 을에 대해서 한 사업 건설 승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취소 통지는 이건 처분이 아니다. 이것도 바로 그러니까 사례 보면 뻔하거든요. 뭐 출제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례 문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제가 사례 해결하는 법도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다 활용하세요. 다 활용하세요. 저 기억만 해주시고. 근데 이 사례 문제 푸는데 정말 막 특별한 스킬이 있고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사례 문제를 잘 하려면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판례를 많이 알아야 돼요. 판례 많이 알고 이해를 잘해야 돼요. 사례 문제 푸는 막 특별한 뭐 공식이 있고 이제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공식이 있다고 제가 좀 사기를 좀 쳐볼까요? 그러면 잘 먹힐 것 같은데. 제가 좀 자본주의 모드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방법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25번 공법상 계약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 공법상 계약 상대방 선정 계약 내용 정할 때 공공성 제3자 이해관계 고려해야 된다. 행정기본법 조항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맨날 외운 거였죠. 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이거 공법상 계약 맞죠. 그래서 그 협약 해지 환수 통보도 이것도 당사자 소송 대상이다.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한 거는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공법상 계약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민간 투자 사업 이거 정답 이렇게 나왔죠. 이거 마지막 문제도 되게 시시하게 풀려요.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 소를 받은 법원은 주무관청이 재정 지원금액 산정한 절차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심사할 수 있고 적전 재원 지원금이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고 판례하셨으면 아주 쉽게 풀렸을 겁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영상 보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나 이제 본인의 그 빈틈을 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찾아내셨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또 좋은 소득이 없는 거죠. 빈틈은 제가 잘 채워 드릴 테니까 요 강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 오셔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행정법 강의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 공지사항에도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메커니즘 보시고 그러면 공부 합류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쉽게 그리고 좀 애 덜 먹고 그렇게 여러분 목적하신 합격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와서 이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남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 카페 그 여기 문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유튜브 댓글 질문도 괜찮긴 한데 그러면 대응이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카페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은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지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지방직 시험이 곧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요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무원이랑 또 범위가 같기 때문에 군무원 9급 7급 그리고 뭐 강론 뺀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아까 보셨다시피 총론 강론의 탈을 쓴 총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총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거 충분히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도움되는 이제 그런 시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피드백 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